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무화과, 두릅, 블루베리의 pH를 살펴볼 예정인데요. 저번 시간을 잠시 살펴보면 저번 시간에 OD, 온주밀감, 복분자의 pH를 살펴봤는데요. OD는 1주 1m당의 결실수의 pH를 따져서 바로 전체로 확산하고, 복분자의 경우는 바로 포기당, 한 포기당, 그것도 결실수가 아니라 고사결과 모지수를 전체로 확대합니다. 자, 이거는 바로 이런 경우죠. 우리가 여론조사 보면 1000명을 조사해가지고 5천만의 여론이다 라고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는 1000명을 조사해서 무슨 대통령 후보 A 지지율 얼마, B 지지율 얼마, C 지지율 얼마, 그 다음에 정당 후보 지지율,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 해가지고 1000명을 조사했는데 5000명으로 확대합니다. 그러면 이 여론조사는 맞을 수 오차 범위가 있고,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5%에다가 있고, 하지만 대부분은 맞는 경우도 있고 또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느냐? 바로 이 1000명을 조사해서 5000명을 확대한다. 이게 바로 이제 피해율의 개념이거든요. 피해율은 전수조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전수조사하는 품목은 그 다음에 밀, 보리, 기리, 그 다음에 인삼, 이 정도로 그 다음에 콩 있죠. 이 정도로 별로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표본조사로 피해율을 산정해서 전체로 확대합니다. 그러면 자, 이 경우 이제 실제, 여기가 이제 실제고 팩트, 실제 여론, 실제 리얼, 여기는 리얼한 세계죠. 그러나 이쪽 여론조사는 전화번호 해서 하지만 여론상의 문서로서 알리는 형식입니다. 형식. 폼이죠. 폼. 폼. 형식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런 이 여론조사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각 정당이나 후보자들은 이 여론조사를 맹신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 떨어졌다 하면은 대책을 서두르고 거기에 대해서 호들갑을 떱니다. 우리가 여론조사가 이번에 떨어졌는데 이유는 뭐다, 상승했는데 이유는 뭐다 하고 실제와는 관계없이 여론조사를 맹신합니다. 자,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게 A는 B를 실제는 살인하지 않았어요. 살인하지 않았다. 만났지만 살인하지 않았다. 이게 팩트일 수 있어요. 그런데 경찰, 검사, 판사가 합동해서 이러한 정황들을 보니까 판결문으로 A는 B를 살인했다. 판결서에 적시해서 이제 교도소까지 해서 무기징역까지 살립니다. 그러면 팩트, 리얼, 실제는 이거지만 결국 결정하는 거는 이 판결문이라는 거죠. 판결문은 형식이에요. 형식. 폼. 따라서 현대 시대는 바로 이렇게 형식이 내용을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즉 이렇게 해서 생사람 때려잡지 않기 위해서 경찰 수사 법, 그 다음에 검사에 관한 법, 형사소송법 해서 재판 얼마나 많은 그 형식들을 거치고 나서도 판결을 해도 이렇게 실제와 리얼과는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여론조사, 그죠? 여론조사. 그 다음에 판결, 그 다음에 법, 이런 법들 다
형식입니다. 실제를 규율하죠. 근데 실제와는 다를 수가 있지만 결국 이 형식이 내용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이런 형식들은 실제와 아주 일치하도록 심혈을 기울입니다. 왜 지금 와서 이런 말을 하느냐? 바로 여러분들의 손해 평가사 사자 붙은 분들은 바로 형식을 결정합니다. 형식을 결정하는 분들, 즉 보고서, 판결문, 이런 피해 사실 확인 조사서, 이런 형식을 결정하는 분들이에요. 실제를 보고, 즉 실제 농작물 피해, 낙과 피해를 보고 낙과 피해를 얼마 결정한다는 거죠. 즉 현대 사회에서 권력자는 바로 형식을 결정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런 말 하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약간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면 자부심 내지는 의무감을 가질 때 왜 이런 것들이 품목들의 피해율이 이렇게 복잡하게 짜증나게 정말 짜증나죠. 이렇게 종목마다 다 다르고 이렇게 어느 거는 포기당하고 어느 거는 그 표본주에 있는 과실에 전체분의 피해 과실수가 몇 개냐로 따지고 어느 거는 한 주도 아니고 일주에 그 표본조사에 대부분 사과 같은 경우는 100주면은 8주에 표본주를 하죠. 이런 표본주도 아니고 1주, 그것도 아니고 1m만 하느냐? 바로 이거는 짜증내지 마시고 실제에 부합해서 정말 이 실제, 리얼, 팩트에 부합하려고 하는 몸부림이라는 거죠. 즉, A가 B를 죽인 살인범이냐? 이거를 확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경찰, 검사, 판사들, 이분들이, 사명의식을 갖고, 의무감을 갖고, 정말 충실히 한다면, 실제와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내가 권력자네 하면서, 권력 튕기면서 하면은, 누구야? 저기, 화성 연쇄살인범으로 20년간이나 사신 분이 있죠? 장애인이신 분. 이런 결과. 이때 만약에 이춘재가, 연쇄살인범 이춘재가 자백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거기 몇 번째 살인의 진범이다라고 자백하지 않았더라면, 이분은 실제로 살인범이 아님에도 무기징역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짜증나고 어려운 이론을 왜 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그거는 바로 실제, 팩트하고, 팩트에 정확히 모사, 정확히 하려는 그런 형식을, 하려는, 그런 보험회사와 우리, 일반의 몸부림이다. 이렇게 해야만이 보험회사는 과다 지급도 없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의 직원들, 손해평가사들의 그, 권력욕, 그러한 갑질로 농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게 하는 그런 거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공부가 안 되고 짜증나실 때, 그렇구나. 우리가, 나는, 형식을 다루는 권력자다. 농민, 내 문서 하나에 농민들의 팩트가 무시당할 수가 있다. 이해관계가. 이런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 제가 볼 때 손해평가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지위가 점차 격상되리라고 보고 처우도 좋아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렇게 복잡한 거는 바로 실제 OD 피해율을 정확히 산출해서 농민들을 정의가 농민들을 구제해야 되겠다. 옛날에는 자부심, 형식을 다루는 권력자라는 거. 그래서 그런 자부심과 농민들의 피해 구제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정의 실현. 요 세 가지를 실현하는 분들이 손해평가사라는 그런 사명의식, 자부심을 갖고 공부하면, 아, 그래서 이렇게 오디오와 복분자 짜증나지만 하겠다 하면 실제로 잘 외워집니다. 그런 사명감. 저도 짜증나죠. 그런데 이렇게 사명감이 할 때는 좀 더 달라집니다. 그렇게 돼야만 사명감과 의무감에서 이제 할 때만이 실제 피해를 정확히 계산해낼 수 있고 실제와 부합할 수 있음으로써 바로 훌륭한 손해평가사가 됩니다. 내용이 어렵더라도 이거를 하고 반복하다 보면 이게 다 외워집니다. 제가 그런 걸로 해서 공부를 해서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치고 힘들고 짜증날 때 이렇게 이런 사명감을 갖고 하신다면 나는 형식을 지배하는 이 시대의 권력자다. 따라서 권력자들은 의무감과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더욱더 사실에 팩트에 근접한 결과를 내야 된다. 그거야만 농민과 보험회사 양쪽 국가가 비용을 대니까 국가의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다. 남들은 안 알아줄지라도 본인이 이렇게 사명감을 장착하시고 공부하면 훨씬 공부도 재밌고 바로 공식도 잘 외워지고 재밌게 됩니다. 잔소리가 좀 길었습니다. 자, 이제 무화과의 피해율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무화과는 피해율 산정이 역시 좀 복잡한데요. 수확기 전 피해율, 수확기 피해율 이렇게 나눕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화과 특성에서 나누는데요. 무화과는 무려 8월, 9월, 10월에 걸쳐서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기간은 10월 31일까지니까 대부분 요 사이에 이제 수확기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때 이제 피해가 발생했다 하면 이때는 수확기이기 때문에 바로 수확 전에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지만 수확 후에는 바로 강풍, 태풍, 우박 이것만 보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과실에 대한 피해를 산정하기가 계속 따고 또 새로 나고 따고 낳고 따고 이렇게 해서 과실을 피해율을 산정하기가 몹시 힘듭니다. 따라서 이때는 바로 결과지로 피해율을 산정합니다. 결과지. 그러니까 과실이 열리는 나무, 그러니까 무화과가 열리는 이 가지가 바로 결과지죠, 결과지. 그래서 이 결과지가 몇 개 피해를 받느냐 따져가지고 전체 피해를 합산한다. 따라서 수확기 전에는 일반 저기와 마찬가지로 평수미평 수확기 전 피해율은 바로 평수미평으로 하지만 수확기 후에는 결과지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결과지는 바로 피해 결과지와 즉 고사 결과지와 정상 결과지가 있겠죠. 정상을 미고사랍니다. 그러니까는 3주 이상의 표본지, 그러니까 3주 이상의 표본주를 따져서 거기에 있는 결과지를 바로 고사와 미고사, 이거를 이제 기준 과실수라죠. 이 중에 이제 고사, 피해율을 따지니까 고사 결과지를 따지고 고사는 또 이제 바로 보상하는 고사와 보상하지 않는 미보상 고사가 있습니다. 초보자는 좀 힘드시겠지만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해도 됩니다. 차츰차츰 반복해서 3회독 이상 해야 이게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시고요. 반대로 3회독 이상이신 분은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상고사,
미보상 고사에 죽은 거죠. 바로 어제 미고사, 즉 정상 중에도 이제 예전에 착가 피해율, 그러니까는 이전에 착가 피해율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전에 착가 피해율을 곱해주고 바로 또이나 여기서 이제 미보상고사는 제외해야 되겠죠. 이제 미보상 주수, 미고사 아니라 미보상 고사를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사, 미고사 해서 이렇게 해서 바로 결과지 피해율을 산정한다는 거. 결국 고미, 착, 미, 기 이렇게 해서 고미, 착, 기. 오늘 여기는 이제 죽은 거가 더해줘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죽은 거, 고미, 착, 미. 여기는 이제 미보상고사. 그죠? 고미, 착. 여기서는 미고사에서 착과 피해를 곱해주고, 미보상은 빼주고, 해서 피해를 산정한다.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시험에 이제 26년도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25년도에 오디와 복분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감귤과 무화과나 블루베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초보자분들은 수학점 피해율은 평수 미평, 수학기 피해율은 바로 이제 이 결과지 피해율에다가 또한 이제 이 결과지 피해율을 전액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녀 수학량 비율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자, 이제 자녀 수학량 비율을 산정해 주는 게 또 이제 아주 중요한 품목입니다. 자녀 수학량 비율을 따져야 되는 거. 과목이 바로 온주밀감 동상의 피해율, 두 번째 복분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무화과, 네 번째 블루베리. 다 시험에 나오고 어렵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자녀 수학량 비율은 뭐냐? 이제 수학기가 되면 통계를 내놨죠. 8월, 9월, 10월 자녀 수학량 비율. 그러니까는 이때부터 시작하니까 첫날은 수학기니까 이제 자녀 수학량이 하나도 수학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100%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33일, 34일, 33일 이렇게 해서 이제 쪼개면 100일이 됩니다. 이렇게 외우세요. 여기 무척 까다로운데 25년도에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는 안 바뀔 확률이 높습니다. 자녀 수용량 비율. 그래서 8월 달은 100%부터 시작해서 날짜에 따라 1.06 사고 발생 일자에 따라 이렇게 빼주면 자녀 수학량이 몇 프로 남았는가, 75% 남았는가 해서 아까 결과지 피해율에다가 자녀 수학량을 더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33일 넣어보니까 여기는 67일, 100-33은 67이죠. 그러니까 세 개를 100으로 나누니까 33, 34%, 33으로 나눴네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67에서 또 33을 빼니까 바로 33일이 되겠네요. 33일. 그래서 33. 그래서 여기는 113팔자다. 113팔자. 113팔자다. 여기 쉽죠?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33, 34, 33으로 세 개를 나누어서 처음에 100인데 100에서 33을 빼 67. 또 33은 33. 그래서 여기만 좀 외우기 좀 까다롭고 113팔자다. 요거를 외우라는 문제도 나왔어요. 8행과 9행과의 복분자 공식을 외워라. 이젠 그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이제 수학기후 피해율을 구할 때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25년도 복분자
수학기호 결과지 비율 구할 때 자녀 수학량 비율 바로 23-x, 20-x 나누기 2를 모르면 못 푸는 문제가 복분자 문제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이신 분은 외우기 힘들겠지만 자꾸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다 보고 서너 번, 5번 반복하면 저절로 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 수학량 비율이라는 거. 여기다가 수학기 전 피해율은 빼줘야죠. 그래서 수잔, 결피, 일전. 일전에 수잔이란 아가씨가 수잔. 여기는 전부 수잔으로 했어요. 수잔. 뭐 노래도 있죠. 찬바람이 부는 뭐. 일전, 수잔이 피했다. 나를 피했다. 결혼 약속을 피했다. 일전에 수잔이 결혼 약속을 피했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일전, 수잔, 결피. 결과지 피해율은 바로 고미착미기, 고, 미, 착, 미, 기 해서 반드시 암기하고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5번째 하면 다 외워져요. 10번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무화과를 보고, 자, 그 다음에 두릅. 두릅은 이제 25년도에 새로 나왔지만 이제 너무 쉽기 때문에 안 나올 거로 보고요. 이제 정화지수를 셉니다. 두릅 같은 경우, 자, 이제 정화라는 것은 줄기의 끝에 나오는 눈이죠, 눈. 이건 좀 컸는데, 이제 눈이 총 정화지가 몇 개인가 나오기 전에, 이제 이런 데서 나오기 시작하겠죠. 이제 총 정화가 몇 개인가, 이런 데서. 그 정화가, 이런 데서요, 줄기의 끝에 부분에서 정화가 몇 개인가, 그래서 그거는 이제, 표본 주수를 구하겠죠. 표본 주수를 1m로 따져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런 게, 나무가, 주수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이 위에 있는, 요 부분 위에 있는, 정화가 몇 개 나왔는가 따진다는 거죠. 표본 구간 안에 총 정화가 몇 개냐, 그 중에 피해가 몇 개냐, 피해를 다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미보상. 너무너무 쉽습니다. 따라서 나올 확률은 없죠. 그러니까는, 이런 거는 이해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총 정화지수를 따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피해를 따지고,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블루베리. 블루베리가 이제 무척이나 또 이제 짜증났고 까다롭습니다. 이제 블루베리. 자, 이거는, 이렇게 사진상 보면 크기는 뭐한데, 바로 이제 블루베리는 피해를 따지기가 감귤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귤, 원주밀감 피해를 알면은 이제 여기도 무척이나 이제 쉬운데, 이제 꽃 피해 조사를 한 경우와 안 한 경우로 구별을 해줍니다. 원주밀감도 수확 전 피해가 있을 경우랑 없을 경우. 그래서 없을 경우는, 주계약 피해율은 주피는 1미다. 이건데요. 이제 블루베리는 바로, 블루베리 피해율은 과실손해 피해율 곱하기 1미다. 자, 여기서는, 원주밀감은 과실손해 피해율이 이제, 용어 사용이 아주 무분별하게 나옵니다. 과실손해 피해율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과실손해 피해율은, 바로 1-미보상 비율이 섞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블루베리는 과실손해 피해율이 이쪽에 옵니다. 따라서, 과피일미, 과실손해 피해율 1미다. 나중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 본격적으로 일단 원주밀감하고는 비슷하긴 한데 과실손해 피해율이란 개념이 약간 다르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과피일미. 그래서 과실손해 피해율은 뭐냐? 역시, 이제 그 표본 과실수에서 여기서 표본 조사를 하기 때문에 표본 과실수 전체, 즉 정상하고 피해 입은 것 전체에다가 피해 과실수를 하는데,
전체를 인정하지 않고 자녀 수확량을 곱해준다. 자녀 수확량 비율, 수잔을 곱해줘요. 그 다음에 인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녀 수확량 비율은 이제 여기서는 30분에 바로 이제 100에서 수학계실자 빼줍니다. 수학계실자와 개화일자를 복잡하니까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블루베리도 피해율 산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다. 그래서 이제 과실손의 피해율은 바로 표본 과실수에서 피해 과실수 곱하기 자녀 수확량 비율이고, 여기서 이제 1미를 넣으면 안 돼요. 여기는 바로 전체 피해율, 피해율이 이게 이제 과실손의 피해율. 여기다가 1-미 보상 비율. 그러니까 용어가 과실손의 피해율일 때는 1-미 보상 비율을 해주면 안 된다는 거. 이제 이것 때문에 용어가 이제 어렵기 때문에 짜증나죠. 블루베리가 이제 작년에 25년도에 이제 들어왔고 26년도에 이제 나올 확률이 유력하다. 옥수수가 수입 안정 보장에 들어오자마자 시험에 났어요. 블루베리도 이제 꽃 피해 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력하다 15점짜리로, 대신 공식만 알고 적용만 하면 그리 어렵게 나올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블루베리 이제 주의가 깊게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과실손의 피해율에서 만약에 나온다면 무화과와 블루베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기타 피해율이란 명칭을 쓰는 것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면적 피해율을 쓰는 경우 제2항 재직파 보험금 벼의 경우, 그 다음에 밭작물의 재파종 보험금, 재정식 보험금, 이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피해율을 산정할 때 면적 피해율을 따지는데, 여기서는 실제 경작 면적이 아니라 가입 면적을 쓴다는 거. 참 이거는 이제 출제자들의 오리로 보이는데요. 빨리 통일해서 다른 것처럼 실제 경작 면적으로 통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오류도 조금 눈에 거슬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재파종, 재정식은 나중에 하기로 하는데요. 마늘 재파종은 이번 시험에도 가장 어렵다기보다는 가장 짜증나게 가장 긴 문장으로 4점짜리 3개에 3점짜리 하나, 15점. 마늘 재파종에 마늘 조기파종이 있었겠죠. 조기파종.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 그때 가서 따지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식물체 피해율이라는 게 있어요. 경작 불능할 때 식물체 피율이 65% 되는데, 이거는 가입 식물체에서 죽은 식물체, 어렵지 않죠. 이거는 면적으로 환원하면 실제 경작물의 고정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피해율이라는 게 있어요. 마늘의 조기파종과 재파종할 때 3만 주분의 3만 주를 나타냈는데, 파종을 했는데 3만 주 중에 나온 게 얼마냐? 식물체 주수가 얼마 나왔느냐? 그래서 요게 이제 항상 매년 나옵니다. 매년 거의 매년 마늘의 조기파종, 재파종 날짜 기간 결합해서 반드시 나오니까 나오리라 예상은 했지만 열심히 준비됐어요. 근데 문제가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이거 시간 걸린다고 요번에 바로 4점짜리 3개, 이것도 또 최초입니다. 그 다음에 3점짜리 이렇게 해서 또 15점을 냈어요. 그것도 이제 A가 수원, B가 수원, A농가, D농가에서 날짜까지. 하루 날짜도 확인하려면 날짜 확인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4날짜를 줬어요. 4날짜. 그래서 표준 피해. 그 다음에 이제 또 피해를 쓰는 게 온주밀감의 동상의 피해율.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때 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간략하게 피해율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전체적인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피해율은 바로 전체분의 피해 부분. 이 피해를 전체에 뭐가 오고 전체를 바로 평년 수확량이 오느냐. 여기서 피해는 바로 전체분의 피해 부분인데 피해는 뭘로 오느냐? 바로 평년 수확량이 오느냐, 면적이 오느냐, 실제 경작 면적, 실제 경작 면적이 오느냐, 수입, 전체 수입이 오느냐, 또는 단위 면적당 연금별 기준 수확량의 재배 면적이 오느냐, 아니면 일주 1m로 하느냐, 바로 포기로 오느냐, 한 포기가 오느냐, 이런 거에 따라 갈리고, 피해는 피해 부분을 다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그랬죠. 바로 이제 손해 정도 비율, 손해 정도 비율, 그 다음 위보상 반드시 있더라고. 그죠? 평수 미평, 평년 수확량, 빼주고, 위보상 감소량 빼주고. 그죠? 그 다음 수입은 실제 수입 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피해 부분, 자녀 수확량 비율, 또 일미.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 그래서 피해율은 뭔가? 피해율. 그래서 여러분은 피해율을 피해율을 확정하는 사람이라는 거. 손해평가사가 뭐냐? 피해율을 확정한다. 피해율 확정은 실제 팩트, 실제 리얼은 뭔데? 가장 근사치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러나 요거는 보고서, 이런 형식, 여러분이 쓰는 게 농민들에 대한 사형 선고서랑 똑같은 거예요. 보험금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오고 가고 합니다. 이 농민들한테 피가 걸리고, 또 보험회사, 국가한테는 보험금 과다 지급하면 보험회사 손해예요. 국가 손해예요. 결국 농민은 이익이겠지만, 여러분은 바로 국가와 농민의 이익을 조정하는 사람, 국가와 농민 사이에서 이익을 합리적으로 판정해 주시는 일종의 재판관입니다. 재판관.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 실제 형식이 내용을 지배합니다. 이 팩트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영구 무한대로 갑니다. 사형 판결문이 이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고한 사람을 사형 판결시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형식을 다루시는 분, 사명의식과 갖고 정확한 피해율을 여러분이 내기 위해서 합격하시고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이 품목의 피해율은 이렇게 내는 게 산정한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손해평가사, 특히 젊으신 분 20대, 30대, 40대 분들 잘 들으세요. 지금 이분들은 합격하시고 이런 사명의식을 갖고 여러분이 이 품목의 피해율은 이렇게 구하는 게 실제 팩트에 리얼에 근사합니다. 라고 논문도 써내시고 발전에 이바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잔소리가 오늘 좀 길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피해율 전체의 모습에 대한 수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